새언니,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정리들 좀 하세요. 신우이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찢겨나가는 유언장 조각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냥 가족 일에 끼지 마. 남편의 편한 말투가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흐릿하던 시어머니가 손을 뻗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세아가 집 지켜줘.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 싸움, 이제 내가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겨울바람이 기와 지붕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늘한 공기, 오래된 단층 집의 낡은 문턱, 그리고 이 집에서 흘러온 세월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허리를 구부린 채 멍하니 바깥을 보고 계셨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떨리는 손등.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이름을 잊어버리지만 저만 보면 언제나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세아가 왔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내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어요. 그래. 내가 아니었으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읽고 싶었지만 요즘의 어머니는 말보다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는 20해 가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좁은 방 한 칸이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부지런한 성격의 저는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시누이에게도 늘 진심으로 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상처를 남기는 법이지요. 남편은 점점 무심해졌고 시어머니는 병으로 약해졌고 시누이는 집안일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제가 채우다 보니 언젠가부터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그저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어느 날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약과 진료, 식사, 청소, 잠든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질처럼 익숙해진 책임감 때문인지 누구도 제 마음을 묻지 않아서인지 이제는 저도 모르게 혼자 감당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깨지기 시작한 건 시누이가 어느 날 갑작스레 집에 찾아온 그때부터였습니다. 높은 힐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누이는 예전보다 더 냉랭한 얼굴이었습니다. 새언니, 엄마 상태가 왜 이렇게 나빠졌어요? 저는 당황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조금 더 지치셔서 제가 계속 살피고 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가? 정말요? 이것도 관리한 거라고요? 목소리는 비웃음과 공격이 섞인 날카로운 말투였고 그 표정은 이미 저를 판단한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누이는 날마다 이유를 만들어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의 먹는 양, 집안 청소 상태, 잠버릇까지 작은 것 하나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점점 집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정신없어요? 언니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집이 무너진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남편 역시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았습니다. 식탁 위에 남편의 말 한마디가 꽂혀서였습니다. 여보, 미란이가 그러는데 엄마 상태 위험하다며? 그동안 뭐 한 거야? 그 말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남편은 마치 제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 여보, 가족 일은 가족끼리 알아서 해야지. 너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걸까? 그날 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마치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듯한 힘이었습니다. 세아가 조심해야 한다. 저는 놀라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이 무슨 일 꾸미는 것 같아.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 또렷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신우이가 보여준 냉랭한 말투, 남편의 갑작스런 태도, 그리고 어머니의 경고, 모든 조각이 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우이 미라는 아예 부동산 서류처럼 보이는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새언니 이제 집 정리 좀 해야겠어요. 오래 끌 일 아니잖아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시작되려는 걸까?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곧 일어날 파국을 예감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듯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세아가 이 집 내가 지켜야 해. 그 말은 예고였습니다. 이후에 펼쳐질 더 큰 폭풍에 아침 햇빛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단 한 군데에도 따뜻하게 내려앉지 못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이미 싸늘했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갈등의 그림자가 굵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날 신우이가 들고 온 정체 모를 봉투, 그리고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 미란이 무슨 일 꾸미는 것 같아. 제 머릿속은 온종일 흐트러진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신우이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요란한 힐소리, 문을 여는 강한 손짓,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듯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새언니 엄마 어디 계세요? 오늘 서류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가씨, 어머니는 오늘 좀 편찮으세요. 서류는 무슨 서류인가요? 그 질문에 신우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얕은 웃음, 비밀을 들킨 사람이 지어내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집 문제요. 언니가 몰라도 되는.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나는 이 집을 돌봐온 사람인데 정작 집 이야기는 나만 빼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불안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집 문제라면 어머니와 먼저 상의하셔요. 그러나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언니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래요? 엄마는 이제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거라고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뜻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집은 엄마와 우리 가족의 것이지 언니한테는 아무 권한도 없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의 중이라 바빠. 여보, 아가씨가 자꾸 집 문제를. 여보, 또 그 얘기야? 미란이가 알아서 한다잖아. 좀 맡겨둬. 맡겨도 집과 어머니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걸까? 여보, 어머니가 계속 불안해하세요. 오늘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짜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치매 환자 말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여보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져.
그 말은 깊고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점점 벽 뒤에 남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수저를 쥐고도 음식을 집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세아가 나 왜 이러지?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신우이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새언니 엄마 상태 이게 뭐예요?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래요? 그 말은 나를 탓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더 힘들어 하셔. 하지만 신우이는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가 제대로 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 집의 균열이 어머님에게까지 전달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증거도 없고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신우이는 더 노골적으로 집안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문갑 아래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 어제 신우이가 들고 왔던 봉투와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적힌 인감증명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서류 언제 발급된 것일까? 발급 날짜를 본 순간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던 날, 저는 봉투를 부여잡은 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가 정말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걸까?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히 달려가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계셨습니다. 세아가 이 집 내 집 지켜야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 대신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눈물이 제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리거나 참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절망감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신우이의 목소리, 여유로운 발걸음, 문을 여는 차가운 손짓, 그 모든 것이 다가오는 폭풍의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감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집안의 공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발견한 인감증명서 사본이 아직도 제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발급 날짜는 시어머니가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계시던 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쥔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씨가 정말 이 집을 노리는 걸까?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오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다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세아가 머리가 어지러질하네. 어머니, 방에서 쉬셔야 해요. 오늘은 제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 그 익숙하고 차가운 기척. 신우이 미란이었습니다. 언니 엄마 상태 왜 이래요? 또 제대로 못 챙긴 거예요? 저는 참아왔던 감정을 눌러 삼켰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제가 계속 살피고 있어요. 그러나 미라는 냉소적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말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집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이상하고 엄마 상태도 그렇고 다 언니가 맡은 뒤로 더 나빠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말은 억지였지만 이 순간은 그녀에게서 합리적인 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해결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늘 그렇듯 차가웠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계속 어머니 탓을 제게 돌려요. 그리고 집 문제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남편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란이가 얼마나 엄마 생각하는데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힘든 건 알겠지만 지금은 여보의 추측보다 가족이 먼저야. 가족.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은 잠시 대답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너무 앞서 나가지 마. 저는 그 말에서 이미 그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후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 흔들린 글자들 사이로 읽혔습니다. 집 조심이란 말 믿지 마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손에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현관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 언니, 엄마 보험 서류 어디 있어요? 언니가 숨겨놓은 것 같은데? 숨겨? 저는 억울해 목이 타올랐습니다. 아가씨,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숨겨놓다니요. 언니가 관리한다면서요. 그럼 어디 있는지 알겠네. 그 말투엔 이미 결론이 내려진 듯한 공격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그만해라. 세아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자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새언니 편만 들잖아. 언니가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니까 문제죠. 그 말에 저는 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려 했던 것뿐인데 오히려 그 마음이 화근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 번도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미란과 대화하는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고 저를 볼 때는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미란이도 힘들잖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를 하루 종일 돌보고 이 집도 지켜야 하니까요. 그러자 미란이 식탁에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집은요, 언니가 지킬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죠. 새언니는 그냥 잠시 머무는 사람이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아, 그 말 하지 마라. 하지만 미라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사실인데 언니는 우리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식탁 위의 공기가 깨져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고 저는 숨도 못 쉬는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마지막 줄 하나가 천천히 그리고 크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스쳤지만 저는 그 바람이 차갑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 이제 어디까지 밀려나야 하는 걸까? 그러다 문득 낮에 발견한 시어머니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미란 말 믿지 마라. 집 조심.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 세아가 이 집 지켜야지.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과 제 삶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미란의 웃음소리가 낮게 깔린 공기 속에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곧 닥쳐올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바람이 거칠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음을 쓸어내렸고 문틈 사이로 스며든 찬 공기는 앞으로 밀려올 시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는 더욱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드는 손마저 떨려 얼굴에 근심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세아가, 미란이는 오늘도 오나? 네. 어머니 아가씨가 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결국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굽 높은 힐이 마루를 강하게 울리는 소리, 이 집의 평온을 깨는 소리. 새언니 오늘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어머니가 많이 피곤하세요. 조용히.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자는 거죠. 언니가 이렇게 미루니까 일이 더 커져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문 뒤에서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란아, 그만 좀 해라. 이 집은. 그러나 신우이는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쉬고 계세요. 이런 일은 새언니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야죠. 그 말투에서 언니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뜻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는 들고 온 서류를 식탁에 펼쳐놓았습니다. 봉투 틈으로 보이는 붉은 잉크,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아가씨 그 도장. 어디서 난 거예요? 엄마가 예전에 쓰던 거예요. 이제 필요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신우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요. 집 매매 관련 동의서예요. 엄마 도장만 찍으면 돼요. 언니는 상관없잖아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두 손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란아, 이건 아니다. 이 집은 세아가가. 신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저기가 스쳐갔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새언니 얘기만 해요? 새언니는 우리 진짜 가족 아니잖아요. 그 말은 칼이 되어 시어머니의 가슴을, 그리고 제 마음을 깊게 베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미란이가 그러는데 내가 서류도 안 보고 반대한다며? 그러면 일만 더 커진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 서류에 어머니 도장까지 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해요. 그러나 남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여보, 치매 환자 말 듣고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상태 알잖아. 지금은 우리가 결정해야 해. 제가 묻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는 제 말은 왜 믿지 않아요? 지금은 예민해져 있으니까 좀 진정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욕실 쪽.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괜히. 저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미안하세요? 제가 지킬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더 강하게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세아가, 미란이, 조심해라. 집 지켜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분명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힘으로 전하는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해질 무렵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신우이는 도장을 가져갔고 서류를 준비했고 남편은 이미 미란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소리를 잃은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작은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난 수첩들,
치매가 오기 전까지 가계부, 일정, 큰 결정은 모두 직접 적어두던 분. 그 기록 안에 미란이 꾸미는 일을 막을 단서, 어머니의 진짜 의지, 법적으로 의미 있는 근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운은 없었지만 결심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지켜야 한다. 어머니의 말처럼, 그리고 제 삶처럼. 저는 작고 어두운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첩들이 놓여 있는 서랍 쪽으로.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저도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집안의 공기는 그날 아침 다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창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세아가 오늘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은 흐렸지만 불안함만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문이 쿵 하고 열렸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 익숙한 기척, 그리고 손에 빨간 봉투 하나를 쥔 신우이가 나타났습니다. 새언니 오늘은 큰일을 정리하러 왔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가씨 그 봉투는 뭐예요? 신우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봉투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유언장이에요. 엄마가 남기신 거.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란아, 그거 어디서? 하지만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이제 빠져요. 이 집은 제 거니까요. 그 말을 끝내자마자 신우이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 원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숨조차 멈췄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그거. 그러나 신우이는 가차 없었습니다. 쯧쯧쯧.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릅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 외쳤습니다. 미란아, 안 돼. 그건 세아가에게. 그러나 신우이는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 언니가 우리 집 사람이에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견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너무해요. 어머니 뜻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보더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또 왜 난리야? 가족 일에 너무 끼지 마. 그 한마디가 유언장이 찢긴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 일에 끼지 마. 그 말은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왜 그러니? 세아가는 우리 가족이다. 그러나 신우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새언니는 그냥 잠시 들어온 사람이에요. 엄마의 진짜 혈육은 나야. 그 말은 칼처럼 시어머니의 가슴을 찔렀고 제 심장에도 그대로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남편도 놀라 뛰어왔지만 그 순간이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시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떨린 글씨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 새아가에게, 내 마음 새아가에게. 저는 그 수첩을 품에 안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뜻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그 결심은 무너진 마음 속에서 작지만 단단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밤새도록 병원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붕대가 감긴 손등, 산소호흡기 너머로 들리는 약한 숨소리.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심했지? 그 말에 제 가슴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기 바로 전까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신우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옅었고 표정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눈을 찌푸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 손을 찾았습니다. 세아가 그 한마디에 신우이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무엇보다 아팠던 건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새언니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상태는 다행히 회복되었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세아가 내가 못 지킨 말 이제 너도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처음으로 제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신우이였습니다. 새언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찢어버린 유언장 정말 미안해요. 그 고백은 예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엄마 마음을 딸인 나보다 새언니가 더 잘 알아준다는 게 질투도 났고 무서웠어요. 그 말에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은 이해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도 힘들었죠. 저도 그 마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신우이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지난 시간의 날카로움과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도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손을 비비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그날 내가 했던 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 그 말에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천천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도 많이 힘들었겠지요. 우리 이제는 잘해봐요. 어머니 위해서도 우리 위해서도. 남편은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며칠 뒤 시어머니는 마당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시어머니 어깨 위에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 참 따뜻하네. 네. 어머니, 우리가 지켰어요. 신우이는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 모두 같이 지켜요. 이 집도 서로도.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한데 모았습니다. 시어머니 그래, 그게 가족이다. 그 말은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모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마당에서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들 덕에 우리가 더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따뜻하게 살고 싶다.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함께 맞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이 가족은 서로를 지켜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